꽁지야 타로 봐줘.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조상신의 편지. 지금 1번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번 분들 지금 첫 번째로 수렴청정에 대한 카드가 떴는데요. 그러니까 수렴청정이라는 게 허수아비 왕을 말하잖아요. 왕권을 쥐고 있어도 왕이 어리거나 하면은 엄마나 할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고 또 신하들이 많이 휘두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일은 하는데 뭔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주체성을 잃어버린 기분,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실속이 없게 느껴지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잘되게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기보단 내 걸 좀 뺏어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단편적으로는 직장에서 대접을 잘 못 받는다거나 일은 많이 해주는데 그냥 제 노동력만 계속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내가 받을 만한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값어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말한 것처럼 이 카드는 좀 그런 답답함이 오래 이어져 왔을 수가 있고 뭔가 내가 항상 다른 사람 치닥거리만 해주고 있다, 조종당한다 라는 기분으로, 혹은 뭔가 나를 너무 간섭한다, 사람들이 터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불편한 상태로 근데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어. 내가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머리가 아파진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말해주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 왕실의 모양도 생각을 해보면 수렴청정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클 때까지는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권을 제대로 휘두르려면 일단은 커야 되니까. 그 시기 동안 최대한 중간에서 내가 너무 치우치지 않게 내 걸 지키는, 그냥 그 정도의 노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죠. 그 기간 동안 남 좋은 일 내가 시키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만 조력자 돼주고 있고 내 목숨 못 챙긴다, 다른 사람 빛나게 해주고 나는 빛나지 못하고, 분명 내 쓰임과 역할은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했던 거는 뭔가 나 자신으로 더 주목받는 삶이었는데
하는 이제 허망함 같은 게 일본 분들한테도 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제 이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날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일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여기서의 왕은 이제 컸어요. 어른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생각에 생각을 거쳐서 오랜 고민 끝에 뭔가 결단을 내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신하들도 다 모아놓고 여기서도 허수아비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탈출하려는 왕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내 말을 뭐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고 나는 바꾸지 않을 거고, 이렇게 좀 강하게 기세를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뭐 임금 조율이라든지 못 받은 돈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요청해야 하거나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들 말해야 하는 일도 포함이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는 내가 내 권리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나의 뭐 이익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되찾게 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뭐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더는 이렇게 못 참겠어,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싶은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조금 더 권리를 되찾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카드에는 간신배 처단의 의미도 있어서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을 정리한다, 주변을 정리한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뭔가 빼앗기고 내어주고 노동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 만큼 가져가고 내가 또 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된다. 그냥 크게는 이런 틀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환은 또 조금 빠른 시일 내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울타리에 속해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놓여있는 화투 카드를 보면은 의미가 그대로 연결되는데 권선징악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고 나쁜 거는 나쁜 대로 이제 처벌을 받고 선한 거는 선한 대로 구분되고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송사나 정말 피곤한 문제 얽혀 있으신 분들, 누명 같은 거 썼거나 내가 나를 입증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상황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카드에서 이게 뭔가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뒷 배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같은 것은 이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이패스라는 건 없다 라고 아주 정직한 문제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이게 저승사자 카드가 보이는데, 저승사자가 사람들을 데려갈 때 뭔가 다 자기 명줄에 따라서 데려가는 거지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그냥 데려가고 빨리 데려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나 다 죽는 것처럼 이 문제는 평등함의 문제이다. 일본 분들이 뭔가 좀 저울이 기울거나 내가 불리해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데, 또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카드와 의미가 연결이 돼요. 뭔가 대반전의 의미가 강조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 진짜 속사정, 이 구분되는 일에 관해서 반전이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일본 분들이 나 좀 불리해 라고 생각하는 게 내 편이 없기 때문이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에서 이렇게 확성기를 켜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 보이는 거지, 옳은 생각, 그러니까 일본 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 같은 거를 하면은 오히려 일본 분들 편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또 놀이에 대한 카드도 있어요. 이거는 투호 놀이라고 해가지고 뭐 항아리에다가 화살 이렇게 던져가지고 넣는 그런 놀이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가볍게 재미로 놀이처럼 받아들여 라는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크게 그렇게 생각되고 막중하고 무섭고 그래 보여도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일본 분들은 막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겁먹고 걱정하고 하기보다 그냥 눈앞에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제가 아까 방금 본 카드들에서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바로 지금 새로운 카드들이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한 거는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 그리고 어떤 기준점에서 얘기되는 성공, 뭐 행복 이런 걸 쫓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가장 내가 진짜 원하고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할 때 뭔가 가슴이 뛰는 듯한 그런 것을 하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건 좀 뻔한 말이기도 해서 굳이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은 그냥 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는데 일단 그 전에 얘기할 거는 일본 분들 조금 구설수가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 별거 안 해도 눈에 띄고 욕먹고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잘 해주는데 사람들이 질투하고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자기가 별거 아닌 사람들,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가졌다 생각하고 이렇게 우월감에 절여져 있는데 반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냥 자기 검열하고 자기가 그만큼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다고. 근데 일본 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람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고 또 뭔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에 있어서 뭔가 그냥 나한테 원인이 좀 있다 생각하고 내 탓을 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나한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났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오히려 그 자기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상의 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카드에서 애초에 그 기준점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소문의 중심이 되거나 약점을 잡힌다거나 그냥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안 좋게 몰고 가기 되게 좋은 눈에 띄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긴장하고 풀어진 모습 보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너무 내 속마음 다 터놓지 않고 그냥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일본 분들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 잘못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의미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만의 기준점을 좀 찾아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공, 뭐 행복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 보여주기식을 최대한 깊이 하라라고 또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 같은 거. 사실 내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엄청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일 수 있고 진짜로 내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 정말 인정받을 것은 다른 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첫 번째로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일본 분들만의 천국을 만들라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 올 사람들을 섭외하자. 이 섭외는 일본 분들이 굳이 또 나서지 않아도 일본 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저절로 많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뭐 절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가고 교회가 있으면 또 거기 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본 분들은 그렇게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나를 좀 따르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울타리, 새로운 아주 평화적인 세계인데요. 제 말했듯이 보편성에 편승하지 않고 내가 지주가 되는 모습, 나를 축으로 그런 울타리가 생성되는 모습. 근데 이것은 제가 종교를 언급한 것처럼 약간 조금 마이너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분들이 제 몸을 담게 되시는 분야, 어떤 상황은 블루오션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레드오션보다는. 근데 이 블루오션적인 부분에서 일본 분들은 이제 명예운이 되게 좋아요. 지금 백마 타는 카드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좀 대접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올려치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그곳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항상 내가 나를 자책하는 상황이 더 많았는데 그냥 조금 방향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된다고? 나 이렇게까지 인정받는다고? 좀 이런 얼떨떨한 기분들 같은 것도 설명이 되고 또 이제 컵 3번 사람들끼리 조화가 잘 되고 모여드는 그런 이미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일본 분들 그 울타리에 속할 수 있는 일본 분들과 어떻게 보면 결이 맞고 가치관, 목표 같은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일본 분들을 축으로 모이게 된다고. 근데 이게 되게 또 카드가 사이가 좋은 느낌이에요. 이미지가. 다들 웃고 있고. 이 말은 일본 분들이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어떤 결핍, 답답함, 그리고 항상 반복됐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게 굳이 이제 장애물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그 사람들은 일본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왔으니까. 설득시키거나 뭔가를 납득시키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기분,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관계니까, 처음부터. 즉 다시 말해 접점이 뚜렷한, 근데 일본 분들이 조금 더 좀 지주, 대장,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일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주체성 그리고 이득이 확실해진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지금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분들은 내가 뭘 할 때 제일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되게 아등바등 쫓고 있거나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정말 평화롭고 또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뭘 할 때 가장 도파민이 흐르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마이너하다? 블루오션 얘기한 것처럼 나의 취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본 분들한테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달 카드가 나왔어요. 달이라고 하면은 밤에 뜨는 거잖아요. 해가 낮에 뜨는 거고. 그리고 또 해 다음에 달이잖아요. 달이 먼저 언급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뭔가 더 강렬하고 더 주력이 되는, 더 우선시되는 무언가에 짓눌려 있던, 기가 눌려 있던 게 위로 치고 올라오는 기운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기세에 눌렸던 달이 해를 치고 위로 올라온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또 달은 음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보름달 뜨고 막 그런 날에 중요한 일 하라 막 이렇게 막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던 거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조금 마이너하다 뭐 블루오션 얘기했던 것도 사실 음치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음치라고 해서 무조건 술, 유흥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익숙지 않아 하는 거, 조금 더 낯설어 하는 거, 그러니까 주류보다는 비주류인 거에서 일본 분들은 가장 큰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일본 분들 조금 이렇게 밤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밤에 뭔가 쓰신다거나 자기만의 뭐 작업을 한다거나 뭐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 작업 시간,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라든지 남들과 다른 시간,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 나만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일본 분들 이제 치인다, 구설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애초에 내가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치이겠죠. 상충되니까. 그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음이라는 걸 좀 받아들일수록 삶이 편해진다. 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이제 양이 있으면 음도 있는 거고 음의 역할성도 있는 건데 내가 굳이 보편성에 편승하지 말라 그런 건 내가 양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양에서는 조금 특수하고 쟤 뭐야 여기 왜 왔어? 이런 분위기일 수 있겠지만 음에서는 정말 가장 크게 활기를 펴고 주변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카드에서 조금 드세다? 강하다? 이런 의미도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드세고 강하고
좀 똑부러지고. 근데 일본 분들의 그런 개성, 어떤 취향, 기준점에 맞춰서 애써 중화시키고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일본 분들이 그 기운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달이 밤에 떠야 더 빛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본 분들만의 밤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좀 웃겼던 얘기인데 최근에 지인들이랑 얘기하다가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제 혈액형을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야기 듣는 오답으로 자주 언급되는 혈액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 진짜 혈액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혈액형도 MBTI처럼 좀 나름의 정해진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왜 나는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까? 이게 좀 의아해서 왜 사람들이 제 혈액형을 잘 못 맞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제 진짜 혈액형의 그 본질, 어떻게 보면 선입견, 뭐 그런 특징들과 제 자신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고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리딩도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어봤어요.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조상신의 편지. 이번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지금 뭐지 싶을 정도로 좀 이동하는 카드들, 그리고 새롭게 뭐 낯선 것들을 경험하고 누굴 만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행에 대한 것들도 보이고 나의 경험, 뭐 가치관, 시야, 식견이 넓어지면서도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런 여정처럼 이제 느껴지는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도 보면은 통신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에 가서, 그 남의 나라, 내가 익숙하던 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이국에서 그 문화를 즐기고 얘기하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걸 경험하고 또 대접을 받고 경험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국적이 나와 다르다거나 아니면 문화나 살아온 사연, 경험이 전혀 다른데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해하고 그 다름이 융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호사를 누린다, 그런 뜻도 있어서 이번 분들은 뭔가 이동수, 해외와 관련한 운, 해외를 가시거나 뭐 해외에서 누군가 만나게 되거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외가 국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거나 하면서 무엇보다도 좀 격식이 있고 나보다 조금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거나 뭐 소위 말해 급이 높은, 나한테 오히려 좀 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강조가 돼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카드도 이어서 보면은 왕이 현장 답사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산다니 하고 충격을 먹게 되는, 자기가 왕실에서 받은 그런 교육과 보고 자란 모든 것들은 정말 한낱
꽃밭에 불과했구나.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이 그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강조가 돼요. 우물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넓은 강이 있었다고, 바다도 있었다고, 여기서 헤엄칠 수 있다고, 좀 다른 문물들을 경험하고 신세계가 열린다? 라고 계속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 이거는 지금 이번 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고여있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 세계를 탈출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느껴지는 이번 분들은 약간 나도 날 잘 모르겠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나 사람 좋아, 사람 싫어, 외로워, 근데 연락하지 마. 그냥 독신주의야. 근데 나의 운명적인 짝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지금 카드에서도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뭔가 쌓아와서도 그걸 다 정리하고 다 지워버리고 다른 데로 훌쩍 떠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완전히 잊혀지고 싶으면서도 또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고, 기본적으로는 혼자 있는 걸 추구하면서도 외로움도 많이 타고 또 사색이 짙으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끝난 거는 되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칼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후회, 돌아보는 그런 면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근데 이번 분들한테 지금 또 과거 청산이라는 말도 강조가 돼요. 이번 분들은 이제 흘러가듯 정말 물이 물살에 따라서 계속 흐름이 바뀌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여행하듯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 이걸 할 수 있지는 않잖아 라는 생각으로 뭘 미루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이번 분들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또 배우고, 짧게 뭐 어딜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조금은 즉흥적이게 마음 가는 대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도 이번 분들이 뭐 낯선 장소에 간다든지 어떤 역할을 단기적으로 임시로 수행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파견직, 출장 이런 것도 포함이고, 아니면은 되게 오랫동안 생각은 했지만 미뤄왔던, 하지만 해보고 싶었던 그런 거를 지금 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금 되게 필요한 때이고 가능한 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뭔가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하던 것들이 있다면 그냥 지금 하라고. 왜냐면 이번 분들한테 지금 불로소득이 얘기가 되거든요. 마지막에 놓인 카드를 보면은 이 새가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놨는데 그거를 막 새들이 와가지고 자꾸 쪼아먹고 맘대로 가져가고 하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한 허수아비 새를 세워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카드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어부질이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수확을 보고 막 가져가고 그런 거를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이 또 그런 삶의 모양이라고 지금 카드가 미래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여행하듯 사는 삶,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 그래서 뭔가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폐쇄적으로 지금 본인을 좀 가두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경험을 넓혀야 된다고 얘기가 돼요. 근데 이 경험 뭐 활동 범위는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돼요. 온라인이어도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많이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렇게 파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보라는 거. 그리고 계속 해외가 언급되는 만큼 이번 분들은 이제 언어적인 걸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언어를 할 줄 알면, 다룰 줄 아는 언어가 많으면 누구나 좋지만 이번 분들은 특히나 그게 자기한테 단순히 그냥 스펙적인 의미? 저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걸 할 줄 알므로 인해서 수입이 진짜 배로 뛴다거나 이번 분들이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대요. 그 이성운 자체도 외국인 분들하고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동을 또 바라시는 분들, 이직이나 아니면 해외 취업, 해외 이직 같은 것들, 좀 먼 이동을 또 바라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점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물안의 개구리 말한 것처럼 좀 둥지 탈출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 나 독립하고 싶어, 좀 나가고 싶어, 이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한테도 너한테 새 삶이 열려있다, 새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행맨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먼저 보이네요. 예술가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자유로운 영혼, 애초에 좀 역마개가 있으시거나 내가 다른 사람 말들 잘 못 들어주고 내 뜻대로 그냥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독불장군으로 밀고 나가야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아까 외국 얘기한 것처럼 마인드 열려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통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번 분들이 느끼기에는 나 한국인들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나랑 안 맞아.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하게 되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이번 분들은 약간 되게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도 회자가 되는 애니의 명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 같은 거 보면 되게 강렬하게 전사한 캐릭터라든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신념 있게 해내는 그런 캐릭터들이 지금 이번 분들한테 연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진짜 일관적이다. 캐릭터가 정말 뚜렷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의 일만 쭉 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닿고자 하는 이상향이 정말 뚜렷하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리고 또 펜타클 9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내향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에요.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사람들하고도 억지로 교류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까쯤에 막 사람들 좋아. 근데 사람 싫어. 외로워. 연락하지 마. 뭐 이런 얘기한 것처럼 또 혼자 있는 거를 추구한다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지켜져야지만 그만큼 또 에너지를 밖에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니면 뭐 자기만의 작업실, 자기만의 공간에서 굳이 벗어나지 않고도 이뤄질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이 있는 커뮤니티가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직업도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부업 같은 게 여러 개 있다거나 나를 좀 다채롭게 다재다능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내 에너지를 밖으로 풀어내고 승화시키고 하는 삶. 그러니까 온오프가 명확하고 내가 때때로 나를 전환 스위치 시키면서 내 스케줄표를 내가 관리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는 가장 최적화돼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이번 분들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기도 하실 것 같아요.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 뭐에 조금 더 쏟아야 될지. 되게 좀 바빠지려면 한없이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려면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극과 극에 놓여 계신 분들 같은데 이 중간이 없는 점이 또 나한테 스스로는 고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카드에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오른쪽에 화투 카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비범한 비상에 대해서 말해주거든요. 강렬하고 비범한 비상,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도전의 의미가 있는데 다 연결이 돼요. 이번 분들 이동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삶의 바운더리가 확장된다는 거, 많은 경험을 새롭게 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랑 다 연결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다, 길을 떠난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해줘요. 근데 이번 분들의 이 여행은 제가 아까 또 미련을 버려, 이제 과거는 놔줘 이런 말 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가 이렇게 완료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려놓고 다음 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이 없다 그래요. 하나 결과를 이루면 바로 다음 걸 또 하러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흘러간대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강조가 되는 거는 일반 사람과 조금 타고난 숙명 자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분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렇게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행맨 카드는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이걸 택할 거야. 굳이 일어나서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힘들어도 이렇게 계속 매달려 있을래? 라고 말하는 또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어쩌면 내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점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조금 느껴져요. 한편으론 너무 튀어서 너무 불리하기도 하다는 것도 스스로 느끼셨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또 나만의 아이디어, 정신력, 감수성 이런 거 정말 독보적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 자체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방향이 아니에요. 비슷한 속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간다는 거, 내가 갈 길은 아예 다르다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판타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현실을 살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상주의자는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카드에서 말해주는 걸 보면은 태생부터 그냥 이상주의자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이상을 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고 프로그래밍 됐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자기 이상에 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환상적인 것, 좀 몽환적인 것 그런 것들이 강조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일상 탈출, 도피적인 의미로 가끔씩 이제 맛보는 즐거움 같은 게 이번 분들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애초에 그런 분야에 몸을 담고 일을 하시거나 자기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남들한테. 그래서 뭔가 좀 군중심리? 다수의 위에 올라서는 그런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목을 받고 뽐내는 일, 타인의 관심도를 이용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사실 명예도 그냥 탁상 공론 느낌의 의미 없는 그런 명예라고 말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상을 받았어. 아니면 뭐 어디 이름이 올랐어. 근데 그거를 사실 어디 이렇게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내 실생활적으로는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거. 큰 돈을 주었거나 나의 일상을 크게 바꿔줬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명예들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트로피 하나 받은. 근데 이번 분들은 명예도 그런 명예가 아니라 돈이랑 직결이 돼요. 권력, 재물 이런 것과 직결이 되는 명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상업적인 그리고 또 나로 인해서 타인들이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또 재화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선녀 카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 안 하고 조금 그냥 넘어갔던 것들 연결되는 거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학 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이 날아오른다 비상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학이 진짜 범상치 않은 그런 빛을 막 뇌를 쬐면서 받으면서 하늘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만의 대단한 기계 같은 것들을 좀 말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범상치 않다를 좀 강조했는데 이 선녀 카드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은 애초에 천상계 사람, 그 사람하고 같지 않은 사람 선녀와 나무꾼 동화에서도 보면은 선녀는 하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늘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결국 자기는 독보적인 존재 뭐 이런 거를 말을 해주는데 또 선녀가 날개옷이 있었기 때문에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반 걸쳐있는 사람? 하늘과 알 수 없는 미지의 끌림, 소통이 좀 되는 사람, 연결돼 있는 사람, 하늘의 가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주는데요. 또 이게 그냥 이번 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녀는 귀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쉽게 언급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천을 귀인 중에서도 되게 귀한 귀인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여자가 강조가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 않은 카드 중에 귀인이 여자라는 카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카드들이랑 같이 봤을 때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인 건 얘기를 안 했다가 다음에 다른 카드라고 같이 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지 않은 카드가 또 여기서 아기가 맞춰지는데 아까 이번 분들한테 들어온 카드 중에 이번 분들의 귀인은 여자다. 근데 나이가 좀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선녀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덕을 쌓고 공부를 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계 사람인 거잖아요.
인간계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 기인이 그렇게 좀 안목이 높고 성구안이 뚫려있고 많이 배웠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륜이 뛰어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이번 분들한테 막 있는 그런 날개옷이 있거든요. 근데 선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 날개옷 훔쳐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가게 한 것처럼 이번 분들을 지금 묶고 있는 것, 그 날개옷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 분들은 비상할 때가 되었고 조금 더 넓은 물로 흘러가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뭐 혼자서 비행기도 한번 못 타봤는데 나 그런 거 무서워하는데 나 독립성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메시지가 강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그 땅이 정말 우물이라는 거 알아야 한대요. 근데 그리고 이번 분들은 또래보다 이번 분들만큼 혹은 이번 분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알아봐요. 그런 조력의 힘도 강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가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분들이. 마찬가지로 예상되지 않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예상되지 않는 행동을 행동해라.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꾼을 버리잖아요. 사실상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늘로. 근데 어쩌면 이제 이번 분들한테도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떠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가까이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좀 웃겼던 얘기인데 최근에 지인들이랑 얘기하다가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제 혈액형을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야기 듣는 오답으로 자주 언급되는 혈액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 진짜 혈액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혈액형도 MBTI처럼 좀 나름의 정해진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왜 나는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까? 이게 좀 의아해서 왜 사람들이 제 혈액형을 잘 못 맞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제 진짜 혈액형의 그 본질, 어떻게 보면 선입견, 뭐 그런 특징들과 제 자신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고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 리딩도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어봤어요.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산문분들 봐볼게요. 조상신의 편지. 지금 산문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산문분들 좀 웃긴 게 지금 첫 번째로 처음부터 망신살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은 남녀가 그러니까 궁에서 좀 정분을 나누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시는 왕한테 완전 충성을 바치니까 내시인 거고 궁녀도
왕의 여자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이나 뭐 내시라든지 어떤 남자하고도 정을 나누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비밀스럽게 서로 마음을 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참고 그래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상황, 끌어오르는 도파민 뭐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즉 산모분들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막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널뛰기를 하고 내가 그냥 막 허공에 구름을 걷는 것처럼 붕 뜰만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막 사람은 친해지면은 또 뭔가 비밀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알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다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판타지 같은 것을 품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 것 자체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된대요. 특히나 3번분들의 그 상황에 있어서는 3번분들이 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다른 카드들을 좀 더 봐보면요. 이 바로 다음에 놓여진 카드가 왕비의 모습인데 그 왕비가 왕자도 낳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내명부 안주인이 되어서 정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다 우러러보고 나도 마음이 너무 충만한 거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 가장 리즈 시절을 말해주는데 정말 말 그대로 풍년이다. 근데 이런 풍년 때는 사람이 오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겸손을 잘 모르고 내가 잘나서 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삐끗하면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이 상태가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인간의 본질을 좀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사모분들이 겪게 될 그 미래 그림이 바로 이 안주인 리즈 시절을 보내는 왕비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 아주 성숙한 단계에 다다른 사람, 아주 성숙한 단계에 다다른 사람, 뭔가 이렇게 거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외면과 내면 그리고 배경과 자신이 곧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상 같은 걸 받는다거나 뭐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명예에 관련해서 뭔가 내가 받게 되는 게 있어도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됐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데 왜 제가 됐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모분들을 딱 보면 진짜 저는 받을만 하지. 3번 정도면 진작에 받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번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3번은 대기만성형이다. 3번만큼 하는 사람 없다. 막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제시되는 3번분들의 미래 그림은 그냥 되게 충족감이 들고 불만족 자체가 되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딱 이만큼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근데 사실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잃을 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지금 사모분들한테는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언급이 되는데요. 너무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적당히 중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나르시시즘을 경계하라는 소리예요. 여기 옆에 카드 바로 이어서 봐보면 또 이렇게 후궁이 거울을 막 보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예뻐요. 근데 더 뭔가를 바라는 거죠. 꾸미려고 하고. 이거는 정도를 넘어선 자기애를 말해주는데 애초에 산모분들이 남들한테 이제 항상 모습을 내보이고 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고 뭐 뽐을 내고 이렇게 드러나는 위치에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도를 통과해서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모분들의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이 사모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된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 몰라도 저 사람들은 나를 알고 나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막 SNS 같은 거 봐도 나는 이제 팔로워가 없는데 나는 내가 알고 교류하는 사람 소수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보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글이란 말이에요. 언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공격하고 물어뜯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모분들한테 계속 강조되는 것은 그러니까 유명세, 인기. 근데 그게 그냥 진짜 한 줌판? 진짜 조그만한 데서 인기 있고 유명하고 자기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그만큼 내가 의식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또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투 카드, 남자에 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 남자만 그냥 딱 한 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성별 그 자체를 말해줘요. 지금 드는 생각은 산모분들은 그러니까 뭐 여성보다는 남자들한테 조금 더 덕을 보게 되거나 남자가 애초에 내가 좀 금전을 버는 타겟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막 그게 그냥 음지에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 방송 뭐 스트리머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토크 방송 같은 거를 해도 건전하게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글을 쓰더라도 그냥 여성향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무협, 현대 판타지 뭐 이런 남성향이라든지 뭐가 됐든 그 남자가 주로 더 돈을 쓰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있는지 양지에도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돼요. 그 사모분들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좀 고양이 같은 분들이에요. 도도하고 고고하고 너무 나대지도 않으면서 조용조용 자기 할 일 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자기애를 조심하고 물론 겸손하면서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내가 안 다친다라고 말한 거지 사모분들은 자기애가 없기는 또 힘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거나 깔아보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눈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잘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조금 무심하고 시크하고 뭐 안 좋게 보면 싸가지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면마저도 사모분들한테는 밉게 보인다기보단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더 크거든요. 지금 카드에서도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이게 뭐 벼루, 먹 이런 것들이 탁상에 올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상태를 말해줘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그 사모분들이 굳이 그렇게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진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몰두할 수 있는 일. 뭐 낮인지 밤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나 혼자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일. 즉, 좀 나만의 자의식과 세계관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나요. 한석봉 어머니 이야기.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이 한석봉 그리고 어머니의 구도처럼 사모분들은 또 자기랑 뭐 결핍이 똑같다든가 정말 뭐라도 비슷하다. 나한테 떨어져 나온 조각이 얘고 얘한테 떨어져 나온 조각이 나한테 있어 뭐 이런 느낌 정도는 들어야지만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뭐 급을 나누고 그런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교류하지 않겠어라는 그 태도가 더 도도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재수없어 보일 수가 있어서 쟤는 사람을 나눠, 쟤는 사람을 가려서 대해라는 말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사모분들이 자기가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자기 진짜 자아를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선은 지켜야지. 일종의 가면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이 화투 카드들부터 먼저 봐보면은 두 카드가 전부 다 어떤 소식이 오는 거, 뭘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영광적인 아까 말했던 그런 자리, 위치에 내가 오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나라의 약간 종특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빨리 타올랐다가 빨리 식고 이런 것들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냄비 근성이 유행에 항상 적용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명세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팔로우나 어떤 팬이 몰리죠. 근데 그게 또 시간 지나면 거품이 빠지죠.
근데 몰릴 때는 진짜 무섭게 몰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나다, 당사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봤다고 그냥 방송에서 조금 본 거 다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숭배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가 있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거 아닌가? 언제 또 뒤를 돌아설지 모르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그런 광적인 반응들이 그 산모분들한테도 예상이 돼요. 산모분들이 뭔가 뭐 하나 주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카드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어떤 받기 어려운 어떤 상 같은 걸 받는다든지 뭔가 공적인 일, 통과하기 어려운 거에 있어서 통과를 하고 딱 두각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것도 될 거고 시험 합격하거나 뭐 어디 어려운 데 들어가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좀 노력해도 하기 어려운 것들에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주변에 관심이 몰리고 사람들이 사모분들을 약간 칭송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사자로서는 괴리감이 느껴질 만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좀 우습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카드에서 사모분들은 꿈 같은 걸로 계시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꿈 해몽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거나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약간 느낌으로 받고 이미지로 받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게 그 소리였나? 나한테 먼저 이렇게 시그널이 왔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만약에 뭐 최근에 좋은 꿈 꾸신 거 있다거나 예전에 꿨지만 이뤄지지 않아서 약간 화났던 것들 있잖아요. 나 농락당했어. 이런 기분의 그런 꿈이 있다면 그것을 좀 지금의 상황에 엮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왕비 인생의 최고 리즈 시절이다. 지금 완전 절정기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카드에서도 딱 그런 절정기에 대해서 계속 말해줘요. 지금은 클라이막스. 다 왔어. 약간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데 이어서 마지막에 있는 카드도 여우를 사냥해가지고 포획을 해서 잡아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로는 뭐 결과를 까본다, 잡았다, 내 손에 쥐었다 이런 말인데 아까 제가 공적이다, 확실한 인증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분들이 받으시는 소식은 애매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고 인증 마크를 딱 박아주는 그런 느낌의 확실함이거든요. 특히 지금 뭐 문서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서류에 관련한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있다면은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사모분들 어쩐지 좀 이렇게 자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좀 짐을 단 삶을 살아오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뭐 누가 나한테 그걸 진짜 안 하면 죽여버린다 식으로 강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이제 내 천성이 마음이 여리고 겉으로는 세 보일지라도 내가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더 주변을 이렇게 모질게 못 끊어낸다거나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나눠주게 된다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사모분들 마음에는 늘 이렇게 물이 컵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아슬아슬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폭풍 전야가 이어졌다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 삶이 아닌데 내가 정말 원했던 그 정말 내 마음 안에 내적인 욕망 나는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거 하나 따라가기 이렇게 힘들까? 뭐 현실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냥 그런 뻔한 말이지만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 참 어렵다. 나만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마음들이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던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나는 알아. 어렴풋이나마 알아. 그치만 내가 완전히 놓을 수 없는, 내팽개칠 수 없는 내 역할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딜레마가 되고 매너리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알지만 쳇바퀴를 도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모분들은 자기 욕망이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싶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포르쉐 타이칸 핑크 한정판 가지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최고급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원한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한편으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카드에서 절정기를 계속 말해주는 만큼 산모분들이 좀 말이 안 되는 꿈을 꿔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장원급제, 신분이 바로 점프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신분이 점프되면 사실 비싼 차 한 대는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산모분들이 정말 바랬던 것을 하지만 현실 때문에 조금 내 주제라고 그냥 밀어버렸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변화 요점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중전 카드 나왔어요. 아까도 중전 나왔죠? 두 번이나 강조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도 여인으로서의 삶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 사실 이게 여자 남자 성별 문제가 아니라 인정을 받는 거는 중전이 더 많아요. 왕은 욕을 더 많이 먹죠. 그리고 머리 아플 일도 많고. 근데 왕비는 그 시절에 아들 낳고 내조 좀 잘하면은 더 좋은 말을 듣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진짜 안온한, 평온한 그런 명예, 영광 그냥 이 자체를 말해주는데요. 진짜 사모분들은 이게 너무 전개가 좋아서 제가 그냥 이걸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걸 뽑았으면 좋겠다. 저는 제 그 영상 보면서 카드 뽑아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제 목소리 다시 듣는 게 싫어가지고 제 걸 다시 안 봤는데 이거 내가 그냥 잊어버렸다가 다시 3번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에는 또 이제 고귀하다,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모분들이 뭐 인기 유명세 아까 이런 거 말했지만 거기서도 사실 유명하지만 그만큼 까이고 입에 오르기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모분들은 뭔가 그렇게 함부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이미지도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말도 했죠. 사모분들이 뭘 받게 된다면은 3번이 왜? 3번 거품이야, 운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냥 거의 다 3번 정도면은 받아야지 라고 말하고 오히려 3번을 누가 안 좋게 말한다면 네가 너무 잘 모르는 거다. 너 그렇게 네가 애송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커버를 쳐줄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할 의미는 그래서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 카드를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죠. 자리에 맞는 조심성, 이미지 관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그것은 어쩌면 이제 조언 카드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중전이 중전의 이미지를 지키지 못하고 그 미덕대로 행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위가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만 잘 지켜도 민심은 따라왔다는 거죠. 제가 산문분들한테 뭐 편리한 가면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는 사람들을 뭐 다 거짓으로 대하라 그런 말보다는 산문분들이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피곤함 같은 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좀 방패, 방어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똑한 고양이는 부를 때 와야 될 수도 있죠. 부를 때 잘 오다가 간헐적으로 안 오면 아픈 줄 알고 먹을 거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모분들도 그냥 단지 그런 좀 약은 고양이가 되어서 자기를 더 보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예쁘지만 그래서 더 조금 공격받기, 손가락질 받기 좋은 그런 고양이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좀 웃겼던 얘기인데 최근에 지인들이랑 얘기하다가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제 혈액형을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야기 듣는 오답으로 자주 언급되는 혈액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 진짜 혈액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혈액형도 MBTI처럼 좀 나름의 정해진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왜 나는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까? 이게 좀 의아해서 왜 사람들이 제 혈액형을 잘 못 맞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제 진짜 혈액형의 그 본질,
어떻게 보면 선입견? 뭐 그런 특징들과 제 자신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고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 리딩도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어봤어요.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 내담자와 상담사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12월 오픈 예정이고 상담사 모집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조상신의 편지. 지금 4번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4번 분들 지금 카드가 완전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것도 짝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조합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의미가 계속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4번 분들에게 계속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심기일전하던 큰 덩어리 하나가 끝나고 안정된 마음, 휴식에 접어든다 라는 것인데요. 이미지로 먼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를 보면은 도자기 빚는 장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앞을 떠나지를 못해요. 불 앞을. 어떻게 될지, 결국에는 예쁘게 빚어질지, 깨져서 나올지, 쭈그러져 있을지 그건 봐야 아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계속 불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또 약간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자식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겹쳐서 비유가 되는데요. 4번 분들이 뭔가 이렇게 창작물 만드시거나 내 새끼, 내 자식이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정말 심기일전하는 무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루하고 많은 기다림이 요구되고 결과를 까봐야만 알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성과가 좋을까요? 책을 써보려고 해요. 잘 될까요? 공모전 도전하려고 해요. 잘 될까요? 퇴사하고 유튜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잘 될까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구상안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거에 시간을 쏟으려고 하고 매진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나는 여기에다 모든 내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보려고 하고 또 이 일은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처럼 내게는 느껴지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리딩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답은 이제 예스다. 이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카드를 보면요. 이 공주가 궁 안에서 어떤 편지를 받고 울고 있어요. 공주가 궁 안에서 어떤 편지를 받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마음을 졸이다가 받은 편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답장이. 근데 이 공주가 받는 편지는 또 뭘 상징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해봐야 끝을 알 수 있는 일에 대한 통보예요. 결과, 통지. 근데 공주는 이제 이 왕실에서 어린 나이인데도 이것저것 억제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되게 나름대로 힘들고 쌓였을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이 말은 4번 분들이 하시는 그 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나를 계속 억제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바운더리 자체를 되게 좁히고 어딘가에 딱 틀어박혀서 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해진 틀 안에서 쳇바퀴 도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자유가 기본적으로 좀 빼앗긴다, 제한된다
근데 진짜 여기 세 번째 카드까지 또 의미가 똑같아요. 세 번째 카드는 뭘 말해주냐면 마찬가지로 공주가 나왔는데 공주가 이런 궁의 엄격한 교육들을 받으면서 이제 아등바등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카드의 그냥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가져야 할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간판이라든지 위치, 배경 같은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자유, 도파민, 여가 시간, 뭐 행복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평범하지 않게 살고 싶어 하면서 왜 평범하게 노력하냐. 약간 이런 동기부여 자극 명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평범하지 않게 살고 싶어서 평범한 삶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어쨌든 4번 분들 뭐 결과 통지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잘 끝이 나고 결과를 보게 되신다고. 지금 여기 이어서 화초 카드들까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를 원래 이렇게 다 말 안 하는데 카드가 다 똑같이 나와서 그냥 순서대로 거의 읊어드리는 수준인데요. 지금 이 두 가지 카드 전부 다 똑같은 의미인데 뭘 말해주냐면 이제 뭔가 다시는 그때로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때 다시 하라고 하면은 진짜 못할 것 같아. 그때 나는 약간 미쳐 있었나? 약간 정신 하나 빠져 있었나? 나사가 빠져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열하고 더할 나위 없이 열정적이었던 그 한때를 지나서 이제는 조금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하고 조금 편안한 상태로 자유의 몸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임무 완수, 이젠 자유, 딱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또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몰입하고 매진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평범하지 않고 싶어서 평범한 삶을 내려놓을 만큼 평범하지 않은 삶이 욕심나서 지금 여기 카드에서도 내가 인재 소리를 듣고 뭔가 특별하게 발탁이 되고 눈에 띄고 하려면 그에 마땅한 달란트가 내게 있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개발하는데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도 함께 언급이 되거든요. 이미지를 보면은 다 되게 정적인 느낌이에요. 이제 화려했던 그 순간에서 지나서 내가 편안하게 좀 자연을 관조하는 그런 모습이랑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 꽃잎이 피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다시 피워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4번 분들은 뭔가 큰 그림, 새 시작, 새 도약 같은 거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도안이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잘 되면 진짜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대박 칠 것 같은데 안 되면은 쪽박을지도 모른다. 무모할지도 모른다 되게.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안전지향으로 조금 말릴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그냥 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되게 멀리서 관망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래 인생이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4번 분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의 인사이트를 깨우쳤기 때문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사업가라든지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염세적인 태도로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한테는 그게 다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번 분들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짜 산도끼다 한 차원을 넘었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명한 사업가 인터뷰 그런 댓글을 보면 항상 저 사람은 사업 안 해도 뭘 해도 성공했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것처럼 4번 분들의 멘탈 그리고 가치관 쪽인 부분에도 많이 주목을 받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제가 방금 꽃이 폈으니까 진다. 다시 펴야 되니까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의미가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화투 카드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봐보면은 그러니까 비가 그치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새벽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다시 뭐 강도 조금 물살이 작아지고 비 때문에 풀 죽어있던 그런 것들 산도 좀 살아나면서 다시 푸르러지고 다시 생기를 되찾고 그리고 벌레들도 다시 날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소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4번분들에게 강조가 되는 거 제가 아까 말했죠. 뭐 제시작, 새롭게 도약하는 것들,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순환되는 운에 대해서 지금 카드가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순환이 또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번 분들이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면서도 과거를 좀 재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시도, 4번 분들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그냥 뭔가 딱 덩어리가 조금 큰 느낌인데, 지금 여기 앞에 카드들 다시 봐보면은 펜타클이 2개 떴는데, 하나는 시종 펜타클, 두 번째는 킹 펜타클. 덩어리가 갑자기 커지거든요. 작은 거에서 제일 작은 것이 제일 큰 걸로 커져요. 이 말은 시작이 제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덮어뒀거나 뭔가 묵혀뒀던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볼 수가 있겠다. 내가 좀 작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사실 아주 큰 거였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벌어지는 판타지의 여정,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에 또 4번 분들이 물론 내가 과거에 놓고 온 것들이 아쉽고 그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써먹기에는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구설이 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걱정이 되면 변형을 살짝 한다거나 뭐 그 정도로만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4번 분들이 오히려 예전에 그냥 그렇게 덮어뒀던 것들을 덮어둔 채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또 바로 이어서 말하기 좋은 게 파랑색 카드인데, 파랑색 동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리딩할 때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파랑색 동화가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진짜 인생에 힘겹고 뭔가 답을 찾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에요. 파랑새 도대체 어딨어? 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나만 파랑새 안 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카드는 진짜 정말 힘들고 정말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진짜 나는 진짜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 때 좀 구사일생으로 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 사실 나한테 이미 있었을지 몰라, 이런 의미를 또 말해주거든요. 4번 분들 제가 아까 뭐 새로운 거 찾는 것보다 이제 있었던 거 한번 다시 보라고 했던 말처럼 과거를 조금 찬찬히 복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30살이다 하면은 고등학생 때, 그리고 20살 때, 20대까지 거슬러서 쭉 봐보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크면서 계속 뭔가 가치관이 변하고 쫓게 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체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본질은 이제 어릴 적의 꿈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4번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비슷한 의미지만 지금 첫 번째로 컵 10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연상이 되는 거는 물론 컵 10번 카드가 가진 그 키워드 자체로만 보면 이런 해석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4번 분들한테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델마와 루이스가 두 여자가 약간 정말 제한되고 묶여있던, 자신의 자아를 찾지 못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두 여자가 합심해서 집을 나와서 먼 여정을 떠나는, 그러다가 정말 여러 가지 사고들에 연루가 되고 사람도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델마 루이스가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되게 위험한 추격전에 이르면서도 알 수 없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느껴요. 자기들은 절대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델마 루이스가 뭐 총선을 연습을 해본 것도 아니고 사격장에 가서 그런 거를 맨날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맨날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즐긴 애들도 아닌데, 걔네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과감하고 무모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쟤네를 묶고 있던 게 과연 뭐였을까? 뭔가를 배우지 못해서,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했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 근데 그거 지금 4번 분들한테 그대로 느껴져요. 4번 분들은 4번 분들이 그리는 그림,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하는 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유독 그런 말 좀 많이 해주시는데 지나고 나서야 와닿는다고. 근데 4번 분들도 내가 비로소 빠져나오고 나서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나랑 멀지 않은 거였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멀게 너무 크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제 델마 로이스를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그 영화를 가장 축약할 수 있는 단어가 질주예요. 계속 달리거든요. 자유를 찾아 달리고 또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달리고. 근데 지금 4번 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딱 그 질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멈추지 않고 뭔가 이렇게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도 엄청 빨리 도착할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겨울 농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든지 어떤 일이든 때가 있고 순리가 있다고 이런 의미를 가진 카드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농사도 겨울이 안 끝났는데 겨울 끝나고 농사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빨리 하면은 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낭비를 하고 그러니까 뭐 시기상조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준비했던 게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대체 나는 언제 되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좌절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는 언제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에 넘어가면 그냥 약간 자조적인 감정이 끌어올라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애초에 그냥 이런 운이 없는가 보다. 그냥 아예 기대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랑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딱 그때가 자기 운이라고.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원래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사람을 농락한다고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까 파란색 카드에서도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기대가 가장 없는 상태에서 4번 분들한테는 기대가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좀 침체돼 있고 당연히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나는 그냥 당연하게 또 그렇게 단언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4번 분들의 파랑새가 발견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상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자기 때가 있고 그 말은 각자 순서가 있다는 건데 줄을 서야 한다는 건데 내가 그 줄을 조금 더 빨리 쓰려고 좀 애를 썼다는 뜻도 있어요. 나한테는 내가 느린 것 같지만 사람마다 잘 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저만 해도 그랬어요. 저의 욕망은 저는 그냥 20대 초반에 가장 어릴 때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모든 노력으로 갈아서 보냈는데 사실상 제 운은 20대 후반? 뭐 30? 이때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헛수고를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헛수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운은 오지 않는구나. 사실 내 운은 때가 되면 저절로 오게 돼 있는데 4번 분들한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겨울 농사를 짓는 중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에 매진하면 그뿐이니까. 그리고 이 농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니까. 라는 조금 당연한 안심을 품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4번 분들의 파랑새는 이미 4번 분들의 곁에 있다는 거.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좀 웃겼던 얘기인데 최근에 지인들이랑 얘기하다가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제 혈액형을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야기 듣는 오답으로 자주 언급되는 혈액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 진짜 혈액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혈액형도 MBTI처럼 좀 나름의 정해진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왜 나는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까? 이게 좀 의아해서 왜 사람들이 제 혈액형을 잘 못 맞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제 진짜 혈액형의 그 본질, 어떻게 보면 선입견, 뭐 그런 특징들과 제 자신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고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 리딩도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어봤어요.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